황선홍 임시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아쉽게 태국과 승부를 가르지 못하고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이강인,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여전했습니다. 특히 주민규의 활약에 눈에 띄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옵션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21일 한국 축구대표팀은 오후 8시부터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된 태국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3차전 홈 경기 결과 1대1로 비겼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된 이후 첫 경기인 만큼 큰 관심이 쏠렸지만 골 결정력 부재로 결국 승리를 놓쳤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속적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냈는데요. 클린스만 전 감독의 경기력과 달리 공격적인 모습에서 많은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득점으로 연결된 장면은 단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첫 경기인 만큼 대표팀의 경기력은 더 나아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경기를 앞두고 하루만 전술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이조차도 갑작스런 색채를 입히기엔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해가 가나 선수들의 시차 적응 문제였는지 컨디션의 문제였는지 패스미스가 많고 잔실수가 많았던 점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연관 검색어, 인기 키워드로 패스미스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아쉬운 결과 속에서도 이강인의 컨디션은 여전히 좋았습니다. 교체 투입된 이강인은 드리블로 태국의 수비진을 뚫고 페널티 박스 안으로 위협적인 크로스를 몇 차례 올렸습니다. 득점에 가까운 장면을 만드는 등 이강인의 왼발은 아직 건재한 모습이었습니다. 동료들과의 호흡도 잘 맞는 편이었습니다. 결국 손흥민 선수가 해결하며 선제골로 앞서 나갔지만 아쉽게도 동점골을 허용한 뒤 추가골을 넣지 못하며 무기력하게 무승부로 마쳤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또 다른 관심사는 주민규의 활약이었는데요. 주민규는 어매치에 첫 발탁돼 선발 출전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민규는 이번 출전으로 대한민국 역대 최고령 33세 343일 A매치 데뷔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조규성을 대신해 발탁된 주민규는 전방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계속 문전 앞을 누비며 득점을 노렸습니다. 태국의 수비진을 흔들기 위한 전방 압박도 눈에 띄었고 동료들의 침투와 연계를 위해 몸으로 버티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에 또 다른 옵션이 생긴 셈입니다. 물론 유럽과 비교했을 때 태국의 피지컬은 다소 약한 편입니다. 태국은 피파 랭킹에서 22위인 한국보다 79계단 아래인 101위로 비교적 약체로 꼽힙니다. 이에 주민규의 활약을 쉽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A매치 첫 경기임을 감안하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노련함이 대한민국 축구에 어떤 기여를 할지 앞으로 기대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연계도 좋았고 동료 선수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고 본인이 슈팅을 가져가기 위한 움직임이나 위치 선정도 좋았습니다. 확실히 골 냄새를 맡는 공격수라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좋았던 주민규를 교체 아웃시킨 황선홍 감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을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축구 커뮤니티에서 이강인 선수의 택배 크로스와 더불어 수비수 6명을 무력화시키는 킬패스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이강인 선수의 환상적인 허를 찌르는 킬패스로 수비수 6명이 무력화되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배달되었던 패스가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아쉽게 골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정말 허를 찌르는 패스로 천부적인 재능이 드러나는 패스였다고 극찬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과거부터 꾸준한 약점으로 꼽혔던 골 결정력 부재가 이번 경기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더욱 풀타임으로 주민규를 쓰지 않은 것이 아쉬웠습니다. 점유율은 77대23으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슈팅도 16대5, 유효 슈팅도 5대2로 모든 기록이 앞섰습니다. 실제로 몇 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었지만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해 경기는 그대로 마무리됐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손흥민은 결과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동안 선수들이 노력을 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다. 다음 경기 더 잘 준비해서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수들이 오늘 단합도 잘 됐고 서로 한 발 한 발 더 뛰어주려고 노력했다. 또 공격을 하면서도 찬스를 만들어냈던 부분은 제가 볼 때 충분히 좋았다고 생각한다. 수비적인 팀을 상대하면서 공격 찬스를 만드는 것이 당연한 일일 수 있지만 분명 어려운 일이고 항상 숙제 같다. 그럼에도 오늘 선수들이 좋은 찬스를 만들었다.
좋은 현상이라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전날 기자회견에서 하나로 똘똘 뭉치겠다고 말한 손흥민은 이날 선수들의 단합력에 대해 그런 부분이 오늘 경기에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이라고 생각한다. 경기를 뛰는 선수들부터 안 뛰는 선수들 모두가 하나로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저희에게 가장 필요했던 부분인데 오늘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간조했습니다. 후반전 들어서며 이강인이 교체 투입됐고 손흥민은 2선에서 이강인과 패스를 주고받으며 태국 수비진을 압박했었습니다. 앞서 아시안컵 당시 충돌을 겪은 두 선수였지만 이제는 서로를 보듬었습니다. 손흥민은 이강인과의 호흡을 두고 강인이는 워낙 잘하는 선수이고 재능도 많다. 제가 특별하게 할 것은 없다. 후반전 강인이가 들어와서 분위기를 전환시키려고 노력했다. 마지막으로 향하며 점점 호흡도 좋아지는 것을 저도 많이 느끼고 있다. 강인이가 한 단계 선수로서 성장하는 부분들을 매번 느낄 수 있어서 즐겁다고 웃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득점을 두고는 대표팀에서 유니폼을 입고 득점을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다. 제가 골을 넣었지만 많은 선수들의 움직임, 도움이 없었다면 할 수 없었다. 팀원으로서 득점을 할 수 있어 기분이 좋다며 오늘 승점 3점을 못 챙겼다는 점이 많이 아쉬울 것 같다. 축구를 하면서 제 자신을 먼저 생각했던 적이 없었다. 뭐든지 팀을 위해 생각했다. 팀이 잘 되면 저도 자연스레 잘 된다고 생각한다고 짚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은 대표팀 은퇴에 대한 감정을 이야기했는데요. 이전 아시안컵 탈락 당시와 최근 풀럼전 패배 후 진행한 인터뷰에서 태극마크를 내려놓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다고 밝히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손흥민은 어려운 질문이다.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저한테 대표팀은 단 한 번도 당연시된 적 없었다. 매번 감사했고 매번 영광스러웠다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혼자만을 생각했으면 그만했을 것 같았다. 그런 심경이 진짜 코앞까지 갔고 많은 은퇴한 선수들에게 물어보기도 했다. 지성이 형, 성용이 형, 둘이 코치님 등 많은 분들께 이야기를 하며 조언을 구했다. 과연 내가 자격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했었고 저도 쉽지 않은 선택들을 이어갔다. 정말 많은 팬분들과 가족분들에게 응원을 받았고 힘을 얻었다. 약속을 지키고 싶었고 제가 이런 약한 생각을 다시는 안 할 수 있도록 성장하게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정말 제 몸이 되는 한 대표팀이 저를 필요로 하는 한민재가 말했듯 머리 받고 하겠다고 전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한편 한국 대표팀은 태국 방콕으로 출국해오는 26일 오후 9시 30분 방콕의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 4차전 원정 경기를 벌일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